안녕하세요. 박장백 사무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느 구독자의 요청에 의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 압류를 이해하려면 먼저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가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 추심 명령에서 채권자는 당연히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인 것이고요. 채무자는 당연히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인 거죠. 그런데 제3채무자가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이 제3채무자는 채무자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자인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맞지만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채권 압류는 바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채무자가 은행에 가지는 예금 인출 청구권, 임차인인 채무자가 임대인에게 가지는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 등을 채권자가 압류하는 것이죠. 각설하고 채권자에게 판결문, 공정증서 등 집행권한이 확보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 등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압류는 가압류와는 다른 겁니다. 채권 압류는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하지만 채권 가압류는 집행 권한이 없을 때 하는 것이죠. 이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가 집행되었더라도 채무자가 불편함이나 압박을 받아서 임의 변제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요. 가압류 채무자는 법적으로는 가압류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은행의 예금 지급 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가압류의 제3채무자인 은행이 채무자가 만일 요청을 한다면 채무자에게 인출해 주어야 할 예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가 그 1,000만 원을 가압류를 한 경우에 제3채무자인 은행에서 채권자에게 가압류된 그 1,000만 원을 지급해 줄까요? 절대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은행에서 이유는 불문하고 그 1,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는 그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추후에라도 집행권한을 확보하여야만 가압류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집행권한을 가지고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은 채무자가 압박을 받아서 임의 변제를 할 수도 있지만 채무자가 임의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공권력의 힘을 빌어 채권자가 강제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앞의 예에서 제3채무자인 은행은 가압류 채권자가 아닌 압류 추심 채권자에게는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고요. 또 만일 은행이 이유는 불문하고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면 역시 가압류 채권자가 아닌 압류 채권자는 법원에서 그 1,000만 원을 배당 절차를 통해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 추심 명령서가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즉 제3채무자에게 명령서가 송달되면 그때부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채무자 역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처분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 압류 추심에는 순위 확보, 추심권 보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먼저 압류 추심을 했다고 해서 뒤늦게 압류 추심, 가압류 등을 한 채권자보다 먼저 추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다수의 채권자가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상태를 압류의 경합이라고 하는데 압류가 경합하게 되면 각 압류 채권자는 자신의 압류 추심 금액에 비례해서 안분하여 배당이나 변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만일 압류 추심을 했을 때 이미 그 이전에 채권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어차피 다른 채권자와 함께 안분하여 채권 만족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압류 추심 명령을 했을 때 다른 채권자가 없이 압류 경합 상태가 아니라면 되도록 빨리 추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심만 빨리 하면 되느냐, 즉 돈만 빨리 받으면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을 받았다는 추심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추심 신고를 할 때까지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게 되면 그 경합한 압류 채권자와 역시 안분하여 다시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받은 돈을 도로 뺏어가냐고요? 네, 뺏어갑니다. 그러니 압류의 경합 없이 나 혼자 압류 추심을 받았을 때는 재빨리 추심해야 하고 또 발빠르게 추심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심 신고는 집행법원에 해야 하는데 집행법원이라 하면 압류 추심 명령을 발한 바로 그 법원입니다. 아까 강의 초반에 가압류 채권자는 집행권한이 확보되지 않으면 추심을 할 수 없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가압류 채권자와는 경합하게 되더라도 압류 추심 채권자인 내가 전액을 추심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가압류는 왜 한다고 그랬죠? 재산을 묶어두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집행권한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실제 돈을 받아가지는 못하지만 가압류된 금액을 묶어두는 효과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가압류 채권자와도 경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압류 추심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즉 제3채무자에게 압류 추심 명령서가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 즉 압류된 채권, 압류될 채권이죠. 정확하게 압류될 채권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채권의 처분은 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채권 양도에 관해서는 생활법률 0007 채권 양도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채권 양도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내용증명우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면 채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 양도가 일단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그 이후에 채권 압류 추심 명령서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더라도 그 압류 추심 명령은 무효인 것입니다. 내가 신청한 압류 추심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기 이전에 다른 압류 추심이 있었다면 그 다른 압류 채권자와 안분하여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내 압류 추심 명령서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기 이전에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채무자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었다면 내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압류 추심 명령서와 채무자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될 때에는 어찌 될까요? 이때는 나와 채권양수인이 안분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압류 추심 명령서와 채권양도 통지서가 같은 날 도달되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 안분 배당을 하고 있는데 실제 압류 추심 명령서와 채권양도 통지서가 같은 날 도달됐다면 수령인은 제3채무자로 동일인이고 또 두 가지 모두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류 추심 명령서는 주소지로 배달되고 채권 양도 통지서는 사업장으로 배달되는 등 이유는 불문하고 같은 날 도달되었더라도 내 압류 추심 명령서가 채권 양도 통지서보다 1분이라도 먼저 도달되었고 이를 입증한다면 내가 압류된 채권 전액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역시 반대로 채권 양수인이 채권 양도 통지서가 1분이라도 먼저 도달되었음을 입증한다면 나의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설명과 배치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그 대법원 판례는 반드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채권 압류 추심에는 순위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압류 추심 명령서가 나중에 도달하는 압류 채권자와도 안분 배당을 받는다고 말씀드렸고 채권 압류 추심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중간에 채권 양도 통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달라집니다. 압류 추심의 효력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은 채권 양도 통지서가 도달되기 이전에 압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채권 양수인은 채권 양도 통지서가 도달된 이후에 압류 추심 명령서가 도달된 채권자에게는 채권 양도 사실,
즉 자신의 채권 양수 사실을 주장하여 이후의 압류 채권자를 배척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 압류권자들로만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면 모든 압류권자가 안분배당을 받게 되지만 중간에 채권 양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채권 양도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기 전에 압류 추심 명령서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된 채권자들끼리만 안분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채권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강제집행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이 바로 오늘 설명드린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에 대한 본압류 중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말고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란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엄밀히 따져보면 압류 명령과 추심 명령 두 개의 명령인 것이고요. 따라서 두 개의 절차인 것인데 실무에서는 그냥 하나의 신청 사건에서 하나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에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에 관할 법원입니다. 즉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되는 거고요. 법원에서도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채권 압류 추심 명령 신청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은 집행권원과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를 가지고 채권자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때는 4,000원을 납부해야 하고요. 송달료는 당사자당 3회분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당 3회분을 납부해야 하는데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은 당사자가 3명이죠. 채권자, 채무자, 또 제3채무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송달료 9회분 42,3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채권을 이미 변제받은 것은 상관없지만 채권 압류 추심 명령 절차에서 추심한 것이라면 반드시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